안녕하세요, 백놈사예요. 오늘의 주제는 주휴수당의 모든 것 2인데요. 예전에 제가 주휴수당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. 그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주휴수당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 영상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2라고 해서 그 이후에 변경된 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,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,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하도록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상황 계산이 가능한 주휴수당 계산기 끝판왕 그런 이제 블로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대본으로 해서 할게요. 인터넷에 보면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해서 기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될까요? 라는 그런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산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거기에 이제 제가 말하는 원칙만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걸 응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이게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의 모든 것이라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참고해 주시고, 주휴수당의 행정 해석이 변경이 되었죠. 이것도 좀 한참 되었는데요. 어떤 게 변경이 되었냐면, 주휴수당의 일본을 보시면 첫 번째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돼요.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첫 번째 조건이고, 두 번째 조건은 그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 두 가지를 일단은 통과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,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중요했었죠.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첫 번째,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충족하면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하면 발생이 됐는데, 세 번째 조건이 약간 완화가 됐어요. 그래서 변경된 주휴수당 조건에 다음 주 근로가 없더라도 주 마지막 날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이 된다라는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. 그래서 다음 주 첫 소정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근로자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 근로일이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전날인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이 된다. 그래서 가장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부분이, 근로자분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요, 마지막 재직일을 일요일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. 많이 하는 주휴수당 질문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연달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 차이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입니다.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어떠한 이유로 대타를 서고 연장 근로를 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된 상황,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. 두 번째는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데 이 사람이 만근을 하긴 했지만 지각을 좀 많이 해서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버린 상황, 이 두 번째. 그러니까 발생되는 상황이 첫 번째, 두 번째 언제인지에 대한 정답은 1번은 미발생, 2번은 발생입니다. 왜 그런 건지를 살펴보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정이라는 뜻은 사전에 정했다, 사전에 약정했다,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 근로 시간 아니고요, 실제 근로일 아닙니다.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해야 되고 소정 근로일을 만근해야 돼요.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, 애초에. 그리고 소정 근로일을 만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각이라던가 조퇴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주휴수당은 다시 정리하면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그 조건 세 번째, 다음 주 첫 소정 근로일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발생된다. 이게 주휴수당이거든요. 다른 게 더 이상 없어요. 세 가지 조건만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정이 중요하다. 실제 근로시간 출근 날수가 아니다.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였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 첫 번째. 그래서 대타를 해서 연장 근로를 해서 근로시간이 늘었다,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애초에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. 그렇죠? 두 번째 질문에서 원래 이 사람은 주 15시간
이상 근로자였어요.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이 지각 등으로 인해서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다란 뜻이에요. 제가 무조건 출근만 하면 만급만 하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소정 근로일 개근만 하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인 거죠.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헷갈릴 필요가 없으세요. 주휴수당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주휴수당 참고로 계산할 때는 일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냥 5로 나누시면 됩니다. 거기에다가 시급하시면 돼요. 하나 들면 주 40시간 우리가 통상 근로자라고 하죠.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은데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인 경우에 40을 5로 나누면 8이 되죠. 곱하기 시급이 바로 주휴수당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조건 중에 15시간 이상 근로자인데 그 마지노선 딱 주 15시간인 알바들이 있을 거예요. 이제 주말 알바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 15시간인 분들은 주휴수당을 하나를 주는데 8시간을 주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. 그쵸?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억울해 하겠죠. 그래서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5로 나누면 된다. 그래서 15 나누기 5 하면 3시간 나오겠죠. 3시간 곱하기 시급하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주휴수당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예전에 수당의 모든 것이라는 제 영상도 한번 소개 말씀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상황, 안 되는 상황 그 정리 한번 말씀드렸고 계산하는 방법까지. 그래서 주휴수당 만약에 본인이 아직도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제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바로 아니면 수시간 내에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